로고에서 이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창립자인 마이클 대리 자신의 기술에 세상이 모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래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해요. 나침반은 자석을 이용해 자기 북극을 가리키지만 사실 전혀 북극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나침반의 북극은 북쪽과 남쪽이 서로 끌어당기면서 북쪽을 가리키게 되는 건데요. 지구의 남자 기극은 지리적으로 북쪽에 있고 북극은 지리적으로 남쪽에 있습니다. 헷갈리죠? 계란을 깨고 나면 가끔 작은 붉은 반점이 보일 때가 있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 피는 알을 낳던 암탉의 혈관이 작게 파열되며 생기는 겁니다. 먹어도 안전하지만 원한다면 얼룩을 제거하실 수 있어요. 달걀 맛에는 영향을 안 줄 거예요. 다행이네요. 케찹은 중국어, 말레이어, 인도네시아어 등 많은 문화권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원래는 젓갈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는 케첩 또한 허용되는 철자법인데요. K를 쓰는 게 더 흔한 표기 방법이죠. 에어비앤비의 로고는 구부러진 클립처럼 보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소속이라는 뜻의 belonging에서 이름을 딴 로고 벨로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머리와 위치기호, 사랑을 위한 심장이 함께 모여 에어비앤비의 상징인 A이자 동반성의 상징이 된 거예요. 카르민이라고 하는 E120 또는 적색 45 천연 식용색소는 작은 딱정벌레로 만든 것입니다. 케이크나 사탕, 심지어 음료수까지 색을 입히는 데 사용됐죠. 반짝이는 사탕도 벌레를 활용한 거예요. 이번에는 인도산 암컷 온나무벌레예요. 이 딱정벌레는 나무에서 긁어낸 물질을 남기는데요. 이걸 껍질로 건조시키면 반짝거리게 변하죠. 모질라의 파이어폭스 로고에서 지구를 감싸고 있는 건 여우가 아니라 레서판다예요. 파이어폭스라는 이름은 중국어 이름을 영어로 번역한 거죠. 도로의 맨홀 뚜껑은 안전상의 이유로 둥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와 같은 과거의 문명에서는 맨홀이 네모난 모양의 돌판이었어요. 그때도 맨홀이라고 불렀었는데 불행히도 이 모양으로 인해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대로 놓지 않으면 사각형 뚜껑이 네모난 구멍에 대각선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었거든요. 아야! 모양을 둥글게 만들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둥근 뚜껑에는 각이 없기 때문에 안으로 떨어지지 않죠. 토마토는 엄밀히 말하면 야채가 아니라 과일입니다. 바나나 나무는 야자수나 나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바나나는 허브예요. 나무처럼 줄기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허브로 여겨지죠. 줄기 대신 레몬그라스나 사촌인 생강처럼 다육성 줄기를 만듭니다. 베리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금문교는 지금과 같은 주황빛 빨간색으로 칠할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리는 원래 지나가는 배와 비행기의 눈에 잘 띄기 위해서 검은색과 노란색 줄무늬 혹은 사탕지팡이의 무늬 같은 색으로 칠하려고 했어요. 특히 샌프란시스코에는 안개가 자주 끼니까요. 그러나 강철에 녹이 슬지 않게 하기 위해 주황색 프라이머를 칠했을 때 건축가는 이 국제적인 오렌지 색상을 마음에 들어했고 그 색은 그대로 남게 되었어요. 키보드 뒤에 달린 다리는 손목을 더 잘 놓을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으로 고안된 게 아니에요. 이 다리를 너무 오래 세워두면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고 타자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 다리는 타자를 칠 줄 모를 때 글자와 숫자를 더 잘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고추의 색깔은 맛이나 매운 정도를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고추가 작을수록 더 매울 거예요. 매운맛은 씨앗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감싸고 있는 하얀 막에서 나오는 거고요. 토블론 로고의 산속에는 뒷다리로 서 있는 곰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목동을 잡아먹기 위해서죠. 이건 농담이에요. 이건 곰이 베른의 상징적인 동물이기 때문인데요. 이곳은 스위스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이며 창립자가 이 삼각형 초콜릿을 만들어낸 곳이죠. 토블로는 또한 창립자의 성 토블러와 꿀과 아몬드로 만드는 누가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토론을 합친 것입니다. 컵라면 아래의 공간은 이동 시 면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술을 중간 완충 장치라고 하는데요. 스티로폼 컵에서 보호가 더 잘 되기도 하고 면을 더 빨리 부드럽게 고르게 만들어줍니다. 볼펜 막의 구멍에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목적이 있어요. 바로 환기 장치 역할을 합니다. 잉크가 더 원활하게 나올 수 있게 도움을 주죠. 펜 내부와 외부의 균일 큰 화면이 있는 신형 아이폰 모델에는 간편 접근이라는 편리한 옵션이 있어요. 이 기능 덕분에 화면 맨 위에 손을 대기 위해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어요. 이 기능은 폰의 접근성 설정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걸로 화면을 아래로 내릴 수 있어요. 길가에 난 울퉁불퉁한 띠는 졸음운전하는 졸음운전자들을 깨우기 위해 있는 거예요. 타이어가 이 띠 위를 지나게 되면 소음과 진동이 알람 시계처럼 작동해요. 대부분의 주방용 가위는 가운데에 금속 벤치 같은 톱날이 있어요. 이걸로 가위를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손잡이 사이에 놓여져 있어 견과류, 개껍데기 등등을 깨뜨릴 수 있어요. 또 이걸로 일반 병과 소스병들을 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약초의 줄기를 제거하기 위해 이 톱니를 이용하죠. 오디오 잭에 고리가 3개 있다면 장치가 스테레오 사운드를 낼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어폰에 마이크 기능이 있어요. 전자레인지 문에 있는 검은 격자 무늬는 패러데이 쉴드라고 불려요. 전자파가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만약 빠져나가면 여러분의 음식이 제대로 요리되지 않을 거예요. 달걀에 있는 숫자는 제품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줘요. 많은 나라에서 특별한 라벨 부착 시스템을 사용해요. 첫 번째 숫자는 생산 방법을 나타내요. 다음 두 글자 코드는 달걀이 생성된 국가를 나타내요. 그런 다음 등록번호를 찾을 수 있어요. 이건 암탉이 알을 낳는 시설을 나타내요. 이 코드의 첫 번째 숫자는 0에서 3까지 다양해요. 0은 유기농 달걀이란 의미예요. 1은 프리레인지 달걀이란 거죠. 이건 바깥을 돌아다닐 수 있는 암탉이 낳은 거예요. 2는 짚을 깊게 까는 실내 시설에서 생산된 달걀을 나타내요. 3. 여러분은 닭장에서 사육되는 농장의 달걀을 사려는 거예요. 자동차 앞 유리 가장자리를 따라 그려진 검은 띠를 프리트라고 해요. 이것은 구운 세라믹 페인트로 앞 유리 가장자리 부근에 있는 꽉 채워진 검은 띠로 처음에 시작돼요. 그런 뒤에 작은 점들로 끝나요. 프리트는 유리를 더 거칠게 만들어서 접착제가 더 잘 붙게 돼요. 이 프리트는 우레탄 밀폐제를 보호해줘요. 이것은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시켜주는 물질이에요. 또 태양의 자외선이 접착제를 녹이는 걸 막아줘요. 검은 점 같은 경우는 차 안의 온도를 더 균일하게 분배하는 데 도움을 줘요. 미적으로도 보기 좋아요. 이게 없다면 유리와 어두운 띠의 대조가 너무 분명해질 거예요. 만약 여분의 고리가 있는 청바지를 봤다면 그것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청바지예요. 그건 아마 통근자를 위한 의류 제품군에 속할 거예요. 그리고 고리의 주목적은 자전거 자물쇠를 거는 거예요. 많은 지퍼 슬라이더는 바깥쪽에 고리가 있어요. 특히 그런 슬라이더를 같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더 그렇죠. 이 고리는 자물쇠로 슬라이더를 연결해서 소매치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줘요. 키보드에는 작은 다리가 달려있어요. 키보드를 기울일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이렇게 하면 실제로 어떤 키를 누르는지 볼 수 있어요. 동시에 납작한 키보드 때문에 손목이 피곤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키보드를 보지 않고 타이핑하는 사람들에겐 이런 다리가 필요치 않아요. 올리브 스푼은 보통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졌으며 사발 모양의 머리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도구의 주 목적은 액체 상태의 병, 깡통 그릇에서 올리브, 체리, 절인 마늘 그리고 액체에 담겨있는 기타 제품들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가운데에 있는 구멍은 숟가락에 모여있는 액체를 빠르고 쉽게 빼낼 수 있게 해줘요. 이거 다음에는 어떤 걸 생각해낼까요? 도넛이 반지 모양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가장자리는 너무 익어버리고 안은 익지 않아 끈적한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가운데에 구멍을 내면 바깥과 안쪽이 동시에 요리될 거예요. 동그란 모양의 도넛은 보통 커스터드, 크림 또는 젤리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 도넛에는 모서리가 없어요. 즉, 필링이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약한 부분이 적다는 뜻이죠. 가득 찬 주스 상자를 너무 꽉 움켜쥐면 곳곳에 끈적끈적한 액체를 쏟을 수 있죠.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주스 상자의 측면에 있는 탭을 위로 올려주세요. 이걸 음료수 잡는 데 쓸 수 있어요. 어떤 자동차에는 계기판에 작은 커피컵 표시가 있어요. 그건 차량의 졸음 방지 메커니즘이에요.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자동차의 졸음 감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이것은 속도, 바퀴 각도 및 차선 탈선을 분석해서 운전자가 쉬어야 할 시간인지를 알아내요. 만약 그렇다면 차에서 몇 가지 오디오 신호를 내면서 커피컵 신호가 깜빡이기 시작해요. 슈퍼마켓에서 받는 과일과 야채에 붙은 스티커에는 정보가 가득해요. 스티커에 4자리 숫자가 적혀있다면 그 제품은 재래식으로 재배된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그 과정에서 살충제가 쓰였다는 것도 의미하죠.
만약 제품이 유기농일 경우 스티커에는 5자리 숫자가 있을 거고 첫 번째 숫자는 9일 거예요. 유전자 변형 제품에도 5자리 코드가 있지만 첫 번째 숫자는 8이에요. 설탕은 원추형의 덩어리 설탕으로 팔리곤 했어요. 이것들은 크고 단단한 원추였었죠. 그 당시에 차를 마실 설탕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먼저 설탕 덩어리를 쪼개기 위한 특별한 망치를 사용해야만 했어요. 그런 다음 설탕을 더 작고 더 멋진 모양의 덩어리로 잘랐죠. 19세기 중반이 돼서야 설탕을 정육면체 모양으로 자르는 프레스가 최초로 발명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제품의 저장과 운송이 더 쉬워졌죠. 스패너 반대쪽 끝에 작은 구멍으로 스크루드라이버를 약간 더 돌릴 수 있어요. 그냥 구멍을 드라이버에 통과시켜 끝을 밀어넣기만 하면 돼요. 또 각도가 이상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미 어두운 데서 운전을 하다 보면 뒤에서 움직이는 차의 전조등 때문에 눈이 멀 수도 있어요. 만약 수동 백미러가 있는 경우 하단의 탭을 찾아서 뒤집어 보세요. 거울 유리 뒤편에 반사 물질이 있어요. 탭을 뒤집음으로써 이 물질의 각도를 바꾸어 거울의 조명을 어둡게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스크림 스쿱은 다양한 색깔로 나와요. 이것은 미적 감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색깔은 스쿱의 크기를 나타내요. 이렇게 하면 1kg을 채우려면 얼마나 많은 스쿱이 필요한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와우, 1kg의 썬데이 아이스크림이라니. 저도 주세요. 에스컬레이터 양쪽에 있는 솔은 구두를 닦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 나일론 솔은 끈이나 옷이 에스컬레이터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큰일이겠죠? 대부분의 문 손잡이는 황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종류의 금속은 미생물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면에서는 박테리아가 그렇게 많이 증식할 수 없습니다. 공중 화장실의 칸막이는 이유가 있어서 사적인 공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바닥에 커다란 틈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게 만드는 거죠. 이런 디자인 덕분에 줄이 빨리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음료수 컵의 플라스틱 뚜껑을 컵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뚜껑의 모양은 완벽하게 음료 잔과 크기가 맞고 테이블 표면이 젖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뚜껑을 뒤집지는 마세요. 컵에 두었던 것과 똑같이 테이블에 그대로 놓으면 됩니다. 사고가 났는데 차에 갇혀 문을 열 수 없다면 탈부착식 머리 받침대의 막대를 이용해 창문을 깨고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병뚜껑 아래에 있는 작은 플라스틱 원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작은 원은 탄산음료에 김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면서 병 안의 진공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마 일생에 한 번쯤 전자레인지에 음식이 데워지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신나지 않나요? 하지만 전자레인지의 문을 왜 그렇게 어둡게 만든 걸까요? 이 검은 필름은 전자기장을 차단하는 데 필요한 거랍니다. 자물쇠에서 열쇠 구멍 옆에 있는 작은 점은 자물쇠 안에 물이 들어갔을 때 그 습기를 말리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또한 자물쇠가 걸리거나 녹이 슬기 시작하면 이 구멍을 통해 기름을 부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골프공은 공기 역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오돌토돌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딤플이라고 하는데 이 디자인은 공이 더 멀리, 더 고르게 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머그잔은 바닥의 바깥쪽에 작은 홈이 있어요.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도와줘서 식기세척기에서 컵에 물이 고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선글라스는 눈을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명된 것이 아닙니다. 북극 탐험 동안 선글라스를 사용한 거였어요. 엄청난 양의 눈은 마치 밝은 섬광처럼 사람들을 실명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 이 독특한 안경을 고안해낸 겁니다. 패션뿐만이 아니라 가방을 보호하기 위해 티셔츠를 사용할 수 있어요. 가방 위에 티셔츠를 씌워주세요. 비닐로 포장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셔츠 칼라 뒷면에는 단추가 있어 넥타이를 옷깃 아래로 잡아줍니다. 네, 지금은 넥타이가 모두 얇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단추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추는 여전히 장식적인 기능으로 남아있어요. 넥타이의 초기 목적은 이런 거였어요. 옷깃을 조이기 위해 17세기 유럽에서 만들어진 거였죠. 이렇게 사람들은 강한 바람으로부터 목을 보호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의복의 이 부분에 익숙해졌고 이후에는 왕실의 모임에 꼭 필요한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모자에 달린 푹신푹신한 폼폼은 수세기 전에 처음으로 발명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낮은 배 천장과 암초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폼폼을 사용한 거예요. 옷걸이는 삼나무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무에는 여러분의 옷을 먹이로 삼는 나방들을 물리치는 천연 기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전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빛이 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모양의 전구는 더 저렴하고 생산하기 쉽습니다. 새 옷에서 이런 옷 조각을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그냥 천 조각이 아니라 빨래에 옷을 돌리기 전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천 조각을 세탁기에 넣고 어떻게 될지를 확인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안전하게 옷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천장 선풍기는 겨울과 여름의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찾아보세요. 겨울 모드를 켜려면 이 버튼을 위로, 여름 모드를 켜려면 버튼을 아래로 눌러주세요. 여름 모드에서는 선풍기가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립니다. 겨울에는 공기를 위로 끌어올리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실에 둥근 플런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영화를 보면 막힌 변기를 뚫기 위해 이 도구를 사용하지만 사실 플런저는 싱크대의 막힌 부분을 뚫기 위한 것입니다. 변기는 다른 특별한 장치를 사용해야 해요. 오븐 아래의 여분의 공간은 팬과 냄비를 보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음식을 넣으시면 돼요. 오븐의 열이 식사를 따뜻하게 유지해 줄 것입니다. 저녁 식사 때 친구들이 늦는 것을 기다릴 때 유용하겠죠? 팝콘 한 팩을 전자레인지에 튀기셨군요. 팝콘 봉지 위에 작은 구멍이 보이시죠? 튀겨지지 않은 작은 알갱이를 빼내는데 이 구멍을 쓰시면 돼요. 팝콘 팩을 접시 위로 흔들면 모든 알갱이가 구멍으로 빠질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행용 베개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두 끝을 앞으로 놓고 머리를 뒤로 기대죠? 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보세요. 둥근 부분이 턱 아래에, 양 끝은 뒤로 향하게 해주세요. 머리를 앞으로 숙여주시면 목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낮잠도 잘 잘 수 있겠죠? 말꿈 모양의 자석은 자기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파란색 부분은 남극을, 빨간색 부분은 북극을 나타내는데요. 두 개의 극이 동시에 작동하여 당기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완벽한 항공 설계 덕분에 대부분의 비행기는 엔진 없이도 먼 거리를 날 수 있습니다. 1268년 로저 베이커는 처음으로 광학 목적을 위해 망원경 렌즈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언급했습니다. 틀에 끼워진 돋보기 렌즈는 당시 유럽과 중국에서 모두 독서할 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서양이 동양에서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가져온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만약 먹을 것이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 남게 되셨다면 유감이네요. 하지만 낚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 시계, 열쇠 등 무엇이든 미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끈을 낚싯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끼를 묶어서 물속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핸드폰을 삼킨 물고기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굉장할 거예요. 탄산음료 캔 뚜껑에 뚜껑을 뒤집어 칵테일 빨대를 제자리에 고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우개의 파란색 반쪽은 원래 잉크를 지우기 위해서요. 하지만 얼마 후 선수들은 많이 사용한 공이 새 공보다 조금 더 잘 날아간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움푹 패인 공이 생산되기 시작했어요. 앞유리의 검은 점은 눈부신 햇살이 바로 눈에 비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이 프레임은 자외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선글라스 역할을 해줘요. 백미러에 있는 손잡이에도 분명한 기능이 있습니다. 방향제, 귀여운 장난감, 유용한 물건들을 걸어둘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 이 손잡이로 낮 모드와 밤 모드를 조정할 수 있어요. 밤 모드는 뒤에 있는 차의 눈부신 빛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지 않게 해주죠. 과자 봉지에 있는 색깔 점들은 차 앞유리의 점보다 유용하지는 않지만 여기에도 숨겨진 목적이 있어요. 공장에서 포장의 색상을 제어하고 패키지에 사용된 잉크 색상을 표시하는 데 사용하는 점이죠. 별건 아니에요. 전자레인지에는 무음 모드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삐 소리 때문에 미칠 것 같다면 1 또는 0을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될 거예요. 혹은 여러분이 계속 찾지 못한 무음 버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세상엔 다양한 종류의 전자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식료품 카트의 고리에도 생각보다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카트에 근사한 흰 재킷을 당근과 콜라 옆에 넣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이 작은 갈고리를 사용하면 카트에 있는 모든 짐을 더 잘 정리해서 쇼핑 여행을 더 잘 즐길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작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연고 뚜껑에 있는 뿔이에요. 대부분의 튜브는 보통 랩이나 호일로 밀봉되어 있죠? 이걸 손톱으로 긁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이 뿔로 밀봉된 튜브를 쉽게 열 수 있습니다. 자동 립라이너와 아이펜슬에는 샤프너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뒷면의 뚜껑은 색깔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연필을 깎는 데 쓰실 수도 있어요. 이쑤시개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 헷갈리는 게 있어요. 뒤에 여러 홈이 달린 이쑤시개를 본 적 있으신가요? 첫 번째는 심지어 약해서 이쑤시개가 두동강 나기 쉬워요. 이때 쪼개진 부분에 작은 홈을 사용하면 이쑤시개가 식탁에 닿지 않도록 스탠드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일회용 젓가락을 위한 임시 거치대를 만들 수 있어요. 젓가락이 둘로 쪼개지는 부분 뒤에 혹 같은 게 달려있죠? 다음에 초밥을 드신다면 그냥 둘로 쪼개기 전 이 덩어리를 떼어내보세요. 초밥을 먹다가 잠깐 멈출 때 여기에 젓가락을 올리면 됩니다. 네, 오븐 밑에 있는 서랍은 손님들이 늦게 올 때 음식을 따뜻하게 보관하는 용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숨겨진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서랍 안에서 저온으로 천천히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든 병이 똑같은 녹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갈색 병이 자외선을 훨씬 더 잘 차단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역시 그렇군요. 과일에 붙어있는 스티커가 그 과일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더 많은 것을 알려주는 숫자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숫자가 9인 5자리 숫자는 좋은 신호예요. 유기농 제품이라는 뜻이죠. 3이나 4로 시작하는 4자리 숫자는 전통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의미이며 8로 시작하는 5자리 숫자라면 그냥 선반에 놓아두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1달러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테두리 속에 적힌 큰 글자는 어느 은행이 이 지폐를 발행했는지 알려주죠. 화폐를 유통하는 은행은 12개인데요. 예를 들어 L이 적혀 있다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쇄되었다는 뜻이에요. 어떤 컵들은 바닥이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그렇게 나온 것이기도 해요. 사실 이 홈은 컵이 젖은 표면에서 버틸 수 있게 해주고 식기세척기에 넣었을 때 물이 고이지 않게 도와줘요. 초콜릿 상자에 있는 작은 구멍은 초콜릿 매니아들을 위한 디자인입니다. 꺼내고 싶은 초콜릿에서 가장 가까운 홈을 누르면 그 초콜릿이 상자에서 튀어올라 여러분 손에 쏙 들어가게 될 거예요. 마법 같죠? 마법이죠. 목욕 거품은 단순히 기분 좋은 냄새 그 이상일 수 있어요. 일종의 온도 조절 기능도 가지고 있거든요. 거품이 물의 열을 지켜주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목욕을 즐길 수 있어요. 주의사항, 이건 아크릴 욕조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이며 금속으로 만들어진 욕조는 거품을 아무리 많이 내도 열이 빨리 손실됩니다. 황동, 청동 또는 구리합금으로 만들어진 문 손잡이는 이상적인 손잡이라 할 수 있어요. 이 금속들은 항균 효과가 있어서 박테리아가 훨씬 느리게 퍼지거든요. 또한 몇 시간 안에 꽤 빨리 세균을 제거해줘요. 아니요, 그렇다고 손을 씻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매번 우유나 주스를 부을 때 티셔츠에 음료가 튄다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 거예요. 상자 반대쪽에서 음료를 따라보세요. 튀지도 않고 조절하기 더 쉽죠? 땅콩버터를 제대로 보관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뚜껑이 위로 가게 두면 머지않아 조금씩 굳게 될 겁니다. 기름을 항상 바닥에 두지 않고 골고루 섞이게 하려면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거꾸로 보관해야 합니다. 정장 재킷은 일반 재킷보다 주머니가 작지만 무용지물은 아니에요. 이건 주로 티켓 포켓이라고 하는데요. 신사들이 티켓을 이 주머니에 보관하고 기차에서 쉽게 그 표를 보여줄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죠. 또한 이 주머니에 현금과 다른 작은 소품들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어느 커피숍에 가든지 모든 일회용 컵은 똑같이 생겼고 로고만 바뀌지 않나요? 이 컵의 비밀은 음료를 쉽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형태입니다. 윗부분이 항상 넓어서 음료를 마실 때 코를 넣을 수 있고 아랫부분은 항상 좁아서 손이 작더라도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이 폭의 차이로 컵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주스팩에 붙은 삼각형 플랩은 주스가 새는 걸 방지해 줄 수 있어요. 뒤집어서 주스팩의 손잡이로 사용하면 포장을 누르지 않아 주스가 제멋대로 나오지 않게 되겠죠? 만약 메이슨 자와 뚜껑에 날이 달린 믹서기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 비밀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메이슨 병을 믹서기에 직접 꽂아서 원하는 대로 쉐이크를 만들 수 있죠. 믹서기 통을 씻을 필요가 없어요. 단 속도를 최대값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만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스크루드라이버를 사용해 지렛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드라이버들은 렌치나 스패너 안에 맞는 육각형 모양의 손잡이를 가지고 있어요.
지렛대를 활용할 때 회전의 힘을 올리는데도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일단 손을 좀 쉬게 두세요. 모든 사람이 다 강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고무줄은 여러 가지에 매우 유용합니다. 안 열리는 병이 있으면 고무줄을 감아서 마찰력을 높일 수도 있어요. 에스컬레이터에는 검은색 솔이 달려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어떤 에스컬레이터에는 노란 선이 그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위험한 곳에 너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신경 쓰는 게 아니라서 가끔은 옷이 계단과 가장자리 사이에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솔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작은 장벽이에요. 또한 작은 물건이 떨어질 때 틈새에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기도 해요. 평범한 청바지에는 기능적이면서도 감성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주머니 주위에 있는 금속 리벳은 바지의 응력 지점을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리벳이 모든 청바지에 있는 건 아니지만 있다면 청바지를 평균보다 조금 더 오래 입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청바지에는 큰 주머니 바로 위에 작은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원래는 회중시계를 넣는 주머니였어요. 비록 대부분의 회중시계는 과거의 물건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주머니에 동전, 반지, 심지어 휴대용 USB까지 보관하기도 해요. 자동차 타이어에 새겨져 있는 모든 무늬가 무엇을 위한 건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조금 당연할 수 있지만 이건 마찰력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타이어가 너무 닳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 홈이 더 이상 깊지 않고 거의 도로에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면 교체할 때가 된 겁니다. 만약 교체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 갑자기 정지선에서 멈추려고 할 때 차가 거대한 롤러스케이트로 변해버려서 놀라게 되실지도 몰라요. 미드에서 이런 중국 음식 테이크아웃 용기 많이 보셨죠? 집에 가져올 때 냉장고에 보관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용기예요. 바로 먹어도 되고 설거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 유용하죠. 이 용기는 1849년에 갓 건져낸 굴을 담을 수 있도록 특허를 받았고 그래서 굴통이라고도 알려져 있었어요. 나중에는 새지 않는 음식 용기로 용도가 바뀌었죠.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을 때 아마도 작은 구멍을 알아차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아래에서도 구멍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숨구멍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이건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고도가 높을 때 가압된 실내와 외부 대기 사이에 축적되는 기압의 차이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또한 창문에 서리가 생겨서 아름다운 경치 보는 걸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창 사이에 습기를 배출해주기도 해요. 죄송하지만 앞으로 스마일 낙서는 하지 못하겠어요. 이건 1956년 일본의 한 회사에서 처음 도입한 칼입니다. 꽤 멋지죠? 똑똑 떨어뜨릴 수 있는 초콜릿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둘을 혼동하지는 마세요. 하나는 맛이 없거든요. 대부분의 줄자는 거의 모든 금속 끝부분에 빈 구멍이 있어요. 이것은 네일 그립이라고 해서 이 구멍을 못이나 나사에 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잡아줄 필요 없이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아주 똑똑하죠? 실핀의 홈은 머리카락을 제자리에 더 잘 고정시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요? 홈이 있는 쪽은 아래로, 반대편이 위로 향하게 사용하셔야 해요. 이 핀은 19세기에 발명되었지만 1920년대에 유행했던 단발 헤어스타일 때문에 영어로는 바비핀이라고 불려요. 유행은 사라졌지만 핀은 남았습니다. 머리를 감기 전에 핀을 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손가락에 핀이 걸리게 되면 별로 보기 좋지 않을 테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자동차나 버스를 탔는데 검은 테두리에 질감이 있는 검은 점을 발견하셨다면 아마 디자인 때문에 이 점을 창문에 찍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 점은 프리트라고 하는 세라믹 페인트예요. 주요 목적은 자외선으로부터 창문을 보호하는 거예요. 또한 접착제가 달라붙을 수 있는 거친 표면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구석에 끈적거리는 분홍색 덩어리가 보이면 만지지 마세요. 누군가가 오래전에 붙여둔 풍선껌일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자물쇠의 아래쪽을 본다면 하나 또는 두 개의 작은 구멍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구멍은 비 때문에 갇혔을 수도 있는 내부의 물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거예요.
이 작은 배수구는 날씨가 매우 추울 때 자물쇠가 얼어붙거나 녹쓰는 것을 막아줘요. 또 다른 상황에서 자물쇠가 뻑뻑해진 경우 이 구멍에 오일 성분의 윤활제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좌절감을 해소하고 싶다면 이 구멍에 대고 소리칠 수 있을 겁니다. 자물쇠를 여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와이셔츠는 뒷면에 천고리가 있어요. 짐작하시겠지만 이 고리로 셔츠를 걸 수 있어요. 단순히 벽에 걸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고리는 해군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1960년대 대학에서는 단추가 채워진 셔츠를 맨 윗부분까지 입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이 때문에 셔츠를 벽에 걸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에 대한 우려입니다. 화장실에는 카메라가 설치될 수 없고 어떠한 의심스러운 활동도 눈에 띄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동차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태우는 차량에 안전벨트가 있어야 할 것 같지만 버스에는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심지어 스쿨버스에도 없어요. 사실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만일의 경우 승객들은 가능한 한 빨리 버스에서 내려야 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안전벨트를 푸는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두 번째로 버스는 크고 무거운 차량이에요. 도로에서 버스보다 무게가 더 나가는 다른 교통수단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충돌 시 버스는 자동차보다 훨씬 더 느리게 멈출 것이고 비록 버스 승객들이 확실히 충격을 느낄지라도 보통 그렇게 많이 다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객이 서서 탈 수도 있는 거죠. 호텔 카드 키에 마그네틱 선이 있는 경우 휴대전화와 지갑에서 분리하세요. 문제는 키카드가 상당히 여러 차례 리셋되고 그 과정이 빠르고 쉽도록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있는 것과 같은 꽤 강한 자석은 키카드를 지울 수 있고 그러면 방에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호텔에서 분명 새로운 키카드를 제공해 주겠지만 여전히 불편해요. 만약 타코쉘이 제자리에 서지 않아서 짜증난다면 머핀 쟁반을 사용하세요. 쟁반을 뒤집고 기름을 뿌린 후에 그 틈에 또띠아를 넣으세요. 완벽하게 바삭바삭한 타코쉘을 원한다면 370도로 약 10분간 구우세요. 아, 배고파지네요. 여러분은요? 바닥에 떨어진 귀걸이 또는 핀을 찾고 있나요? 진공 청소기 끝에 스타킹을 씌우고 바닥 위로 움직여보세요. 작은 물체가 진공 청소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잡히게 될 거예요. 물론 진공 청소기를 먼저 켜야겠죠. 가구에 흘린 양초 왁스는 얼음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긁어내려고 하다가 가구를 망치지 말고 비닐봉지에 얼음을 담아 왁스 위에 몇 분 동안 놓아두세요. 그러면 왁스가 차가워지고 굳어서 훨씬 더 쉽게 떼어낼 수 있을 거예요. 벽에 있는 크레용 자국은 부모에게는 최악의 악몽이지만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해서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몇 초 동안 크레용 자국을 가열하면 왁스가 부드러워져서 그냥 닦아낼 수 있어요. 새로 산 울 스웨터가 덜 가렵게 만들려면 에어 컨디셔너를 사용하세요. 미지근한 물에 린스 2테이블스푼을 넣고 15분 정도 담가두면 됩니다. 그런 다음 말리면 스웨터가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욕조에서 거품 목욕을 할 때 생기는 그 거품층은 재밌기만 한 게 아니에요. 거품층은 단열재 역할도 해서 목욕물을 더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다음에 출근 준비를 할 때 즐겨 입는 셔츠를 자세히 보세요. 모든 버튼 구멍은 세로로 나 있지만 마지막 구멍은 가로로 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셔츠 아랫부분이 힙에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잡아당겨지고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가로 단추 구멍은 실수가 아니에요. 힙을 움직일 때 셔츠가 찢어지는 걸 막기 위한 거예요. 힙은 거짓말을 안 해요. 배낭에는 그 다이아몬드 구멍은 래쉬탭 또는 돼지코라고 불려요. 구멍에 줄을 끼워서 추가 장비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캠핑이나 장거리 하이킹에 최적이죠. 중국 음식 테이크아웃이 도착했을 때 접시에 옮겨 담는다면 필요 이상 일을 한 셈이에요. 패스트푸드점에 있는 종이 케첩 용기처럼 중국 음식 포장 상자를 펴서 완벽한 크기의 접시를 만들 수 있어요. 속이 빈 막대 사탕 막대는 실수로 삼킬 때를 대비한 게 아니에요. 사탕을 제자리에 두기 위한 거예요. 여분의 사탕이 속이 빈 튜브와 구멍으로 흘러들어가 굳게 되면 사탕을 제자리에 고정시킵니다. 만약 그냥 부드러운 막대라면 사탕이 쉽게 미끄러져 떨어졌을 거예요. 일부 고층 건물에는 엘리베이터와 몇몇 복잡한 기계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층이 있습니다. 이런 층을 기술층이라고 하는데
개발자들은 건물의 적절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건물 높이 제한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어떤 고층 빌딩은 층수에 제한이 주어집니다. 기술층은 비주거용이기 때문에 층수를 늘리면서 건축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면서 건물 높이를 더하고 더 멋져 보이게 해요. 이 층은 또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자세히 보면 작은 구멍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비상 상황이나 일상적인 유지보수 점검에 사용되는 열쇠 구멍이에요.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기술자가 마스터 키를 사용하여 엘리베이터에서 꺼내줄 수 있어요. 소금은 요리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냄새를 없앨 수도 있어요. 휴, 마늘을 다지고 나서 손끝에 소금을 문지르면 냄새가 없어져요. 신발에도 효과가 있어요. 토스터는 바닥에 비밀 서랍이 있어서 성가신 빵 부스러기를 모두 제거할 수 있어요. 노트북 키보드를 살펴보세요. F와 J 키에는 돌기가 있지만 다른 곳에는 없어요. 손가락이 최적의 타이핑 위치에 있을 때 집게 손가락은 이 두 개의 키 위에 놓여야 합니다. 돌기가 있어서 키보드를 보지 않고도 타이핑할 수 있어요. 옷을 미지근한 물, 더 좋은 것은 찬물로 세탁하면 옷이 2배로 오래 갈 거예요. 빨랫줄에 널어서 말린다면 건조기를 사용한 것보다 더 오래 입을 수 있어요. 세탁을 덜 할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바래고 옷이 줄어드는 일이 덜 할 거예요. 또한 에너지 비용도 절약해 줄 거예요. 책의 빈 페이지는 실제로 저자의 서명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책 제조 공정과 관련이 있어요. 책은 큰 종이에 인쇄되는데 한 장에 4페이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 책에 인쇄된 페이지가 홀수라면 아마 메모용 빈 페이지가 생길 거예요. 상점 카트 고리에는 생각보다 많은 기능이 있어요. 새 흰색 재킷을 카트에서 당근과 콜라 옆에 놓고 싶진 않을 거예요. 이 작은 고리는 쇼핑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카트의 모든 물건을 더 잘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에 들어요. 좋은 문 손잡이는 노츠의 청동 또는 약간의 구리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금속들은 항균 효과가 있어요. 박테리아가 그 위에서는 훨씬 더 느리게 퍼집니다. 또한 몇 시간 안에 세균을 꽤 빨리 없애요. 땅콩 버터를 제대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평소대로 놓으면 머지않아 조금 굳어지지도 몰라요. 요령은 기름이 항상 바닥에 머물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도록 거꾸로 보관하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는 땅콩 버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강아지는 어때요? 어느 커피숍에 가든지 모든 일회용 컵은 똑같이 생겼고 로고만 달라요. 여기서 비밀은 음료를 쉽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모양이에요. 윗부분은 항상 넓어서 음료를 마실 때 코가 걸리지 않고 아랫부분은 항상 좁아서 손이 작더라도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이 폭의 차이는 또한 컵을 쉽게 쌓을 수 있게 합니다. 상한 우유는 가스를 배출해요. 일반적인 플라스틱 우유 용기는 한쪽에 오목한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가스가 안에서 팽창하면 우유 용기도 팽창하고 오목한 모양이 튀어나옵니다. 또한 만약 우유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얼리고 싶다면 우유도 고체가 되었을 때 용기에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팽창할 거예요. 거의 모든 줄자는 끝에 작은 구멍이 있는 금속 팁이 있어요. 이 구멍을 사용하여 줄자를 못이나 나사에 걸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측정할 수 있어요. 때때로 이 팁은 한쪽의 가장자리를 따라 뾰족한 점이 줄지어 있어요. 연필을 사용하지 않고 자국을 남고 싶을 때 편리해요. 만약 닌텐도 카트리지를 맛본 적이 있다면 아실 거예요. 아주 역겨운 맛이 나고 입에 신맛이 나는 뒷맛을 남겨요.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것은 가장 역겨운 맛 중 하나인 데나토늄 벤조이트로 덮여 있어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 맛을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사실 이 맛은 사람들이 카트리지를 삼키는 것을 막아주는 도움이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10센트 동전의 거친 가장자리는 단지 디자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동전은 그 가치에 해당하는 귀금속으로 만들어지곤 했어요. 사람들은 동전 가장자리를 갉아내고 갉아낸 동전을 원래 가치로 사용하고 갉아낸 조각을 녹여서 새 동전을 만들곤 했어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동전 주조인들은 사람들이 이전에 누군가가 그 동전을 잘랐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런 패턴을 추가했어요. 제리캔에는 3개의 손잡이가 있어요. 2사람이 쉽게 들 수 있고 연료를 고르게 분배할 수 있어요. 레몬은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우면 즙이 많아집니다. 열은 얼어붙은 막을 부드럽게 하여 즙이 자유롭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요. 그렇다면 레모네이드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생수의 유통기한이 있는 것은 물이 상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물은 상하지 않지만 플라스틱 병은 상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전하지 않은 화학물질이 유출되기 시작해요. 자, 여기 한번 해볼 만한 과학 실험이 있어요. 토닉 워터는 UV 블랙라이트를 비추면 형광색이 될 수 있어요. 키닌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쓴맛도 나고 빛도 납니다. 접시와 컵의 색깔은 음식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7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다른 컵으로 핫초콜릿을 마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렌지 컵 핫초콜릿이 최고라고 주장했어요. 빨간색 접시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좋아요.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결국 덜 먹게 됩니다. 전 가서 토닉 워터 블랙라이트 실험을 해봐야겠어요. 안녕.